여러분, 3월만 되면 왜 갑자기 돈이 새 나가는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이 시기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영등달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당신의 재물운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영등달은 음력 2월 양력으로는 지금 이 3월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계를 살핍니다. 영등 할머니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7자매와 함께 내려와 집집마다 방문하며 풍요로움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제주도와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영등달이 설날이나 추석보다 더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기에 영등 할머니가 그 해의 풍년과 재물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 맞이한 집에는 한 해 동안 넘치는 재물을, 그렇지 않은 집에는 가난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등달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양기가 상승하고 음기가 약해지는 이 시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등달만 되면 특별한 행동 규칙을 따르며 재물을 불리죠.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음력 2월 초하루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음식을 차려 영등 할머니를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음력 2월 스무날에는 영등 할머니가 돌아가는 날이라고 하여 다시 풍요로운 바다로 돌아가시길 기원하며 전송의식을 치렀습니다. 단순한 미신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건강과 재물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영등달의 금기와 비법들은 평범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 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두꺼워지는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등달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당신의 금전운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조급함은 돈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영등달에 서두르는 사람은 재물이 빠르게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심리학에서도 조급한 결정이 최악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충동 구매나 서둘러 결정한 투자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시끄럽고 혼잡한 장소는 금전운을 망가뜨립니다. 영등 할머니는 바람의 신으로 불안정한 에너지가 가득한 환경을 싫어합니다. 클럽, 시끄러운 공연장, 혼잡한 쇼핑몰에서는 에너지가 흩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특히 거친 파도가 치는 해변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산악지대는 위험합니다. 영등바람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이 재물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어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넷째, 슬픈 장소는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장례식장이나 병문안 등 슬픈 에너지가 가득한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귀가 후 소금물로 손을 씻고 샤워로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밥을 거르지 마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적입니다. 영등달의 밥은 재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끼니를 소홀히 하면 금전운이 나빠집니다.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매끼 식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쌀통을 비우지 마세요. 쌀은 예로부터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쌀통이 비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죠. 현대에는 비상금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으로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오랜 시간 검증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다음으로는 더 구체적인 금지 행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등달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는 비밀들입니다. 첫째, 집안에 못을 박지 마세요. 특히 음력 2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는 집수리나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못을 박는 행위는 운의 흐름을 끊고 재물의 통로를 막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음력 2월 15일 이후로 미루세요. 둘째, 이사와 큰 이동을 자제하세요. 영등달은 에너지가 모이는 시기인데 이사는 이 에너지를 흐트려 놓습니다. 특히 음력 2월 초에 이사를 하면 그의 운이 흩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회사 발령이나 학교 입학으로 불가피하다면 새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의식을 치르세요. 셋째, 화려한 옷차림은 피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세요. 특히 빨간색과 보라색은 영등 할머니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검정색, 흰색, 파란색, 녹색 등 차분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세요. 색상은 우리의 에너지와 직결되며 안정적인 색상은 재물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넷째, 큰 금액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피하세요. 영등달의 대출이나 큰 투자는 재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음력 2월 초부터 보름까지는 금전 거래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계획과 분석 후에 결정하세요. 다섯째, 밤늦게 외출하지 마세요. 특히 밤 10시 이후의 외출은 재물운에 치명적입니다. 영등 할머니는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집에 없으면 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사치와 낭비를 삼가세요. 영등달의 불필요한 지출은 한 해 재물 흐름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가의 사치품이나 충동 구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절약한 돈을 저축하거나 현명한 투자에 사용하세요. 이 금기들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영등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기사항을 알았으니 이제는 영등달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만 잘 챙겨도 당신의 금전운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첫째,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화려한 색상은 피하되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란색과 녹색 계열의 옷은 재물 에너지와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오늘 이 옷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해 보세요. 둘째,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영등달에는 특별히 해산물, 특히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해산물은 재물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명한 금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집안 정리정돈에 철저하세요. 영등 할머니는 깨끗하고 정갈한 집을 좋아합니다. 특히 현관과 창문 주변은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오래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세요. 넷째, 지갑과 재물함을 정리하세요. 지갑 속 불필요한 영수증이나 카드는 제거하고 돈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재물함이나 금고가 있다면 먼지를 닦고 정돈하세요. 또한 지갑에 항상 약간의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달에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한 해 동안 돈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영등달은 환절기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불필요한 의료비가 발생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가족과의 화목을 유지하세요. 가정 내 불화는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재물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영등달에는 특히 가족 간 대화를 늘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행복한 가정은 재물이 모이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신경 쓰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천입니다. 다음으로는 영등달에 적극적으로 행운을 부르는 행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영등달에 적극적으로 행운과 재물을 부르는 행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부자들이 대대로 전수해온 금전 비결로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하세요. 영등달의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한데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재물운이 열릴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실제로 긍정적인 말은 우리 뇌의 활동 패턴을 바꾸고 긍정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3가지 긍정적인 재물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현명한 금전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는 풍요롭다. 돈은 자연스럽게 내게 흘러온다 같은 말을 큰 소리로 3번씩 반복하세요.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하루 종일 당신의 재물 마인드셋을 바꿀 것입니다. 둘째, 선행을 베푸세요. 영등 할머니는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베풀미 더 큰 부를 가져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한 달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하세요. 이웃에게 직접 만든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나눠주세요. 매장에서 계산할 때 가끔은 뒷사람의 음료수 값을 대신 내주세요. 특히 음력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베푼 선행은 몇 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베푸는 습관이 부의 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등달은 바람의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 특히 언덕이나 산의 정상에서 소원을 빌면 영등 할머니가 들어준다고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산이나 공원의 높은 곳을 찾아보세요. 그곳에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쉰 후 마음속 소원을 말하세요. 소원을 빌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소원보다 올해 저축 목표 1,000만 원을 달성하게 해주세요. 또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도와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구체적인 소원은 우리의 무의식에 명확한 목표를 심어주어 그것을 향해 행동하게 만듭니다. 넷째,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세요. 물은 풍수에서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영등달에는 다음과 같은 물 관련 활동이 재물운을 높인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첫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 풍요로운 기회가 물처럼 흘러들어오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세요.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강가나 호수, 바다를 방문하세요. 그곳에서 10분만이라도 물을 바라보며 명상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특히 음력 2월 15일에는 아로마 오일을 넣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이때 사용하는 물에 소량의 소금을 넣으면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작은 분수대나 미니 수족관을 들이세요. 없다면 깨끗한 물이 담긴 유리 그릇을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어도 좋습니다. 다섯째, 저축 습관을 시작하거나 강화하세요. 영등달에 시작한 저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음력 2월 초하루에 영등 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첫날 1만 원을 입금하세요. 영등 저금통을 마련해 매일 저녁 1,000원이나 5,000원권 한 장씩 넣어두세요. 영등달이 끝나면 모인 금액을 저축 계좌에 넣으세요. 자동이체 저축을 설정하세요. 급여일에 수입의 10%가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동전 모으기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매 카드 결제 시 남은 거스름 돈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시스템입니다. 여섯째, 명상과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안정된 마음은 현명한 금전 결정의 기본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조용한 장소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풍요, 번영, 안정과 같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그 상태를 상상합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5분 후 감사의 마음으로 명상을 마칩니다. 이런 짧은 명상도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 현명한 금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집안에 풍요의 상징물을 두세요. 풍수에서는
특정 물건들이 재물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녹색 식물, 특히 둥근 잎을 가진 식물, 돈나무, 금전수 등을 거실 동남쪽에 배치하세요. 붉은색 봉투에 약간의 동전을 넣어 침대 매트리스 아래나 서랍에 보관하세요. 크리스탈이나 자수정 같은 보석류를 거실 창가에 두어 햇빛을 받게 하세요. 집 현관에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그림을 걸어두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미신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심리적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등달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물운 상승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영등달의 특별한 에너지를 활용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수천 년간 부자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온 진짜 비밀로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치성 드리기를 현대적으로 실천하세요. 음력 2월에 치성을 드리는 전통은 현대 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재물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거실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세요. 작은 탁자에 흰 천을 깔고 양초 하나를 놓으세요. 전기 양초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정해진 시간에 5분만 그곳에 앉아 양초를 켜고 고요히 자신의 재정 목표를 상기하세요. 나는 올해 월 소득을 30% 늘릴 것입니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적어 그곳에 두세요. 이런 재물 의식을 영등달 동안 매일 실천하면 목표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지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 자연의 흐름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휴식을 취하는 생활 리듬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영등달 기간만이라도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일출을 감상하세요. 이때 재물과 관련된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에 일몰 알림을 설정해두고 알림이 울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세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수면은 다음 날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여 금전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영등달 재물 습관을 만드세요. 이 시기에 시작한 좋은 재정 습관은 한 해 내내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돈 흐름 일지를 시작하세요. 작은 노트에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각 지출이 필요인지 욕구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 습관이 무분별한 소비를 줄여줍니다. 쓰기 전에 24시간 규칙을 세우세요. 10,000원 이상의 물건은 구매하기 전 24시간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재무점검 시간을 가지세요. 30분만 투자해서 한 주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다음 주에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50-30-20 규칙을 도입하세요.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등, 30%는 자유지출여가, 취미 등, 20%는 저축과 투자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영등달 청소법으로 재물 기운을 끌어들이세요. 집은 우리 에너지의 중심이고 깨끗한 집은 건강한 재물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집안 동쪽과 남동쪽 구석구석을 특히 깨끗이 청소하세요. 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영등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의 날을 정해 집안 곳곳에 먼지를 제거하세요. 특히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기부하세요.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과 신발장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현관에 작은 화분을 두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창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이 닦아 밝은 햇빛이 집 안에 충분히 들어오게 하세요. 밝은 에너지는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다섯째, 감사의 경제학을 실천하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작은 빨간 봉투나 예쁜 저금통을 감사 저금통으로 정하세요.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작은 종이에 적고 동전이나 지폐 한 장을 함께 저금통에 넣으세요. 특별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으세요. 영등달이 끝날 때 모인 돈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베푸세요. 이 습관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여줍니다. 여섯째, 디지털 디톡스로 재물 에너지를 보존하세요.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는 재물 에너지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영등달 기간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디지털 프리타임으로 정하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가족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날로 정하세요. 이 시간에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수입원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쇼핑 앱들을 홈 화면에서 제거하고 대신 저축 앱이나 투자 앱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세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신 감사 일기를 쓰거나 다음 날의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일곱째, 재물운 강화 음식을 섭취하세요. 전통적으로 영등달에는 특정 음식이 재물운을 높인다고 여겨졌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등 검은색 식품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 섭취해 보세요. 생강, 계피, 대추 등 따뜻한 성질의 식품은 양기를 보충해 활력을 높입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나 계피차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둥근 형태의 과일 사과, 오렌지, 배 등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건강과 재물운 모두에 좋습니다. 해산물, 특히 생선은 재물운을 높인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는 생선 요리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녹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적어도 한 번은 녹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덟째, 재물 에너지를 차단하는 생활 습관을 버리세요. 다음과 같은 습관들은 재물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갑을 바닥에 두거나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재물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지갑을 유지하세요. 돈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는 습관은 버리세요. 지폐는 항상 깔끔하게 펴서 지갑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밑에 돈이나 중요한 금전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피하세요. 재물 에너지가 침체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에 금전 관련 물건, 지갑, 통장 등을 두지 마세요. 특히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쓰레기통 근처에 지갑이나 중요한 금전 서류를 두지 마세요. 재물과 쓰레기를 연관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등달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단기적인 행운을 넘어 장기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물운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작스러운 횡재가 아니라 바른 금전 습관과 지혜로운 선택의 누적에서 온다는 것을요. 영등달은 이러한 지혜로운 습관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영등달에 관한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시면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넘치는 재물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두꺼워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재물운 비법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돼